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근육 방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M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예, 방추 바깥 근육 섬유라는 게 있고요. 예, 방추 속 근육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추 바깥 근육 섬유는 뭐냐면 이 안쪽에 이 조그마한 방추가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근육 섬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수축하는 그런 우리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이 바깥 근육 섬유 안에 이 방추 속 근육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추 모양의 껍질이 있고요. 그 안에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죠. 우리가 지금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 끝이 좁은 이 모양을 이제 방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추 속 근육 섬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끝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근육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축을 해서 팽팽해지는데 양쪽 끝이 이것이 무슨 힘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겉에 있는 근육처럼 뭔가 수축을 해서 힘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감각 어떤 센서인데요. 이것의 민감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추 바깥 근육 섬유와 방추 속 근육 섬유 구분을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근육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종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센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안을, 즉 이 방추 하나를 또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가느다란 게 있고 또 굵은 게 있죠. 예, 이 가느다란 것을 우리가 핵사슬섬이라고 하고요. 이 굵은 것을 핵주머니 섬유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어떤 이런 섬유가 감겨 있느냐. 이 보시면 우리 여기 보시면 1군 들신경섬유라는 게 있죠. 1A군. 예, 이렇게 1A군이죠. 이제 1A군은 이 두 개 다 감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군 있죠? 예, 2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얇은 거, 핵사슬 섬유에만 양쪽 끝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 반사, 이게 1차 반사냐, 2차 반사냐. 참고로 이 1A군에 의해서 1군 1차 반사, 그 다음에 2군 섬유에 의해서 2차 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런 것에 의한 특징이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육 방추를 한번 현미경으로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겉에 이제 근육이 있고 이런 방추 모양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들이 잘 보이죠? 예, 이것은 이제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단면으로 잘랐더니 역시 그 머슬 스핀들의 이렇게 단면, 이렇게 그 동그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형광으로 뭐 이렇게 감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고리나선 이런 정말 그 섬유들이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말초신경 때 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해 해보라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 그림은 또 역시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1A 군, 그 다음에 2군 섬유들이 어디에 감겨 있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이 동적이냐, 정적이냐, 이런 것까지 나누는데요. 그것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A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신경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군이기 때문에 2차 종말, 2차 신경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보시면 2군과 관련 있는 것은 이 지금 핵사슬 섬유가 되겠고 이 1A군, 1군과 관련 있는 것은 핵사슬 섬유와 핵주머니 섬유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핵주머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동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 핵사슬인 것은 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적인 것. 그래서
이 1군이 어때요? 두 개 다 감겨 있어서 이것이 동적인 거고 이 2군이 정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반사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만 봐도 이제 좀 그 구분이 더 되는데요. 자, 1A군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군이냐 1군이냐 이 1이 뭡니까? 굵기, 더 굵은 걸 우리가 원으로 분류했죠. 감각섬유에서 2군은 좀 더 실제로 가느네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굵으니까 당연히 더 빠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일단은 반응이 동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적인 것. 그래서 이것은 동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와 길이 둘 다 관련이 있고요. 2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길이에만 관련이 있고 정적인 것만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1A군이 어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저기 우리 핵주머니 섬유도 우리가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나뉘고요. 핵사슬 섬유는 이 자체가 정적인 것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2군이 어때요? 2군이 이 핵사슬 섬유와 그다음에 정적인 핵섬유 핵주머니, 그죠? 섬유에 감겨 있죠. 그래서 2군이 곧 뭐예요? 이건 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길이 변화. 그리고 이 1A군 섬유 같은 경우는 여기 이 2군이 감겨 있는 거 다 감겨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뭣도 감고 있습니까? 동적 핵주머니 섬유도 감고 있어요. 즉 이것은 동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것은 뭐예요? 예, 속도와 관련이 있죠. 속도.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이미 다 감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정적인 것도, 즉 길이에 관련된 것도 모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A군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두 개를 다 감당하고 있고 2군은 길이만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감마운동 섬유도 어때요? 정적인 감마운동신경세포는 이쪽에만, 그리고 동적인 감마운동신경세포는 여기에, 이쪽 동적 핵주머니 섬유에만 분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감마운동신경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예, 방추 바깥 근육섬유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방추 속 근육섬유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인 근육이 되겠고 그 안에 있는 근육방추, 즉 센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죠. 원래 물론 이게 이 속에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길이를 유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알파 운동신경세포가 우리 방추 바깥 근육섬유, 즉 우리 근육, 일반적인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킵니다. 수축시킨다는 얘기는 근육이 짧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근육 방추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물흐물해지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짧아졌으니까. 그죠? 자, 이때 이 흐물흐물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났을 때를 감지하는 게 이 근육방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짧아진 순간에는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면 이것이 다시 늘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그 늘어나는 동안의 감도를 체크를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타에서 줄이 팽팽했을 때는 소리를 잘 내지만 이것이 흐물흐물했을 때는 튕겨도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 센서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이것도 빨리 다시 팽팽해져야겠죠. 이 팽팽해지게 하는 역할, 즉 근육방추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마운동신경세포입니다. 즉 이 알파운동신경세포가 자극되어서 짧아졌을 때 곧바로 감마운동신경세포가 자극이 돼서 이 민감도, 이 감도를 빨리 다시 짧아지게 해서 팽팽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다시 이완할 때 다시 그 감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파, 감마, 협동작용, 협응작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근육방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후에 또 반사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